14세기 말 중국 대륙은 끝없는 전란과 정치적 혼란이 빚어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동진의 타이 위한 영간, 백성들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으며 한 왕조의 붕괴 이후 이어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경랑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속세를 등지고 운둔하며 시와 농업에 몰두했던 시인 도연명은 마음속 깊이 품었던 이상향에 대한 염원을 한 편의 짧은 글로 엮어냈다. 그것이 바로 도화원기다. 이 이야기는 무릉의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세상과 동떨어진 낙원에 대한 기록이자 당시 진나라 백성들의 시대적 불안감과 염세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류 보편의 꿈을 그려낸다. 이제 우리는 한 어부의 운명적인 여정을 따라 현실 너머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복숭아꽃, 흐드러진 이상 세계로 함께 발걸음을 내디딜 시간이다. 무릉의 한 어부는 매일같이 강으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일상은 진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세와는 거리가 먼 고요하고 반복적인 것이었으나 마음 한편에는 늘 시대적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동진의 타이 위한 영가는 끝없는 전란과 정치적 혼란이 휩쓸던 시기였고 백성들의 고통은 그림자처럼 그의 일상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덧없는 세상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강물처럼 흐르는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익숙했던 물길은 점차 낯선 풍경 속으로 그를 이끌었고 주인은 속세의 것과는 다른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솟아 있었고 공기는 더욱 맑고 상쾌하여 심장까지 시원하게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이어지며 깊숙한 산자락 안으로 파고들었고 어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배를 저어 나아갈수록 세상의 번잡함은 멀어졌고 숲은 더욱 우거지고 물길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닌 운명이 이끄는 여정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부는 거슬러 오르던 강물 속에서 평생 본 적 없는 장면에 맞닥뜨렸다. 갑작스레 시야에 들어온 풍경은 너무나 황홀하여 뱃머리를 돌리던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강기슭을 따라 수백 보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복숭아 나무 숲이었다. 탐스러운 복숭아 꽃들이 만개하여 나뭇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붉은 눈처럼 휘날리며 물 위를 가득 메웠다. 연분홍빛 꽃잎들은 잔잔한 수면 위를 표류하며 마치 신비로운 붉은기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오묘하고 달콤한 꽃향기가 주위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 향기는 어부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중국 신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마법 같은 장소, 불멸의 상징인 복숭아꽃으로 둘러싸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혼란스러운 진나라의 현실은 잠시 잊히고 그저 이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어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노를 저어 숲의 끝까지 나아갔다. 그곳에서 강물이 멈추고 솟아오른 거대한 산의 자락에 좁고 어두운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은 겨우 사람 한 명이 몸을 굽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지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미지의 기운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외부 세계의 혼탁함과는 전혀 다른 태고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어부는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구부려 그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은 예상대로 더욱 어둡고 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좁고 어두웠던 동굴을 겨우 빠져나오자 어부의 눈앞에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밖은 예상과 달리 환하게 트인 평온하고 넓은 땅이었고 눈부신 햇살 아래 한 폭의 그림 같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기와집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방으로는 비옥한 농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논밭을 오가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한 조각 없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푸른 뽕나무와 울창한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자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남녀노소는 갑작스러운 어부의 출현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짓했습니다. 어부는 그들의 순박하고 친절한 태도에 안도하며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풍성한 음식과 함께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차림새와 외부 세계의 이야기에 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진나라의 폭정과 혼란스러운 전란을 피해 이곳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모든 교류를 끊고 고립된 채 살아온 그들은 이후 한 왕조가 들어서고 위와 진 왕조가 교체되는 수백 년의 역사적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어부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간을 잊은 듯한 그들의 이야기는 어부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동경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경랑을 피해 스스로 이상향을 건설하고 유지해온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부는 복숭아꽃 마을에 발이 묶인 듯 며칠을 보냈다. 그는 외부 세계의 번잡함과 단절된 이곳의 고유한 흐름에 서서히 적응해갔다.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은 그가 살아온 무릉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관료의 통치나 혹독한 세금 징수, 복잡한 계층 구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이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어부가 동진 시대 내내 겪었던 불평등과 권력 다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만족감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아침 햇살이 비옥한 논밭 위로 쏟아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밭으로 나가 부지런히 일했다. 땀 흘려 얻은 수확의 기쁨은 공동체의 모두가 나누는 것이었고, 저녁이 되면 한데 모여 푸짐한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매일같이 열렸다. 맑고 청량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뛰어놀았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온화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도연명이 평생토록 추구했던 도가적 이상, 즉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자연과 하나 되어 무의의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 이곳에서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다. 인위적인 욕망이나 명예여,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한 삶의 태도는 어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복숭아꽃 마을 사람들은 한과 위를 거쳐 지금의 진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외부 세계의 소용돌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무지는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라 외부의 혼란과 부패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복잡한 욕망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난 간결한 삶을 의미했다. 어부가 겪어온 혼란스러운 세상과는 달리 이곳은 오랜 평화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번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진나라 백성들이 갈망하던 평화와 안정을 묵묵히 보여주었다. 어부는 난세에 지친 마음을 이곳의 자연과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 속에 내려놓으며 깊은 감동과 평안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낙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낙원에서의 며칠은 어부에게 꿈처럼 흘러갔다. 동진의 혼란스러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평화와 조화 속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안온함을 느꼈다. 관료의 통치도 세금도 계층의 구분도 없는 순수한 삶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현실 세계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고 익숙한 삶의 터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배웅했다. 그들은 어부에게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지 말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했다. 수백 년간 이어온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바깥 세상의 간섭과 탐욕,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 깨질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진나라의 격동을 피해 조상들이 정착한 이곳의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부는 이제 그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어부는 그들의 염려를 존중하며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아름답고 이상적인 곳을 홀로 간직하는 것이 어쩐지 아쉬웠다. 진실로
외부의 부패와 전쟁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런 낙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어부의 마음속에는 도연명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뒤섞였다. 그는 돌아가는 길, 복숭아 나무 숲이 시작되는 강가와 좁은 동굴, 입구 주변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곳곳에 몰래 표식을 남겼다. 나뭇가지에 실을 묶거나 바위에 작은 흠집을 내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며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이 비범한 발견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도 그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와 이상향을 공유하고 싶은 미묘한 갈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약속과 흔적은 훗날 그가 겪게 될 회한의 서막이기도 했다. 무릉으로 돌아온 어부의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복숭아꽃 마을에서 경험한 경이로운 평화와 사람들의 순수함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고 그 황홀한 기억은 속세의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벅찬 이야기를 혼자 간직할 수 없어 결국 지역 태수에게 모든 것을 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라의 전랑과 부패에 지쳐있던 태수는 어부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처음엔 의심했으나 진실된 눈빛과 생생한 묘사에 점차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벗어날 희망 혹은 의지의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수는 즉시 정예 병사들과 수색대원들을 소집하여 어부를 대동하고 복숭아꽃 마을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부는 돌아오는 길에 남겨두었던 표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부의 기억과 표식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걸음을 재촉하고 찾아봐도 강기슭을 붉게 물들였던 복숭아꽃 숲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산비탈의 좁고 신비로운 동굴 입구는 마치 땅속으로 숨어버린 듯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수없이 많은 날을 헤매고 지쳐갔지만 끝내 허탕만 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원으로의 길은 이미 그들에게서 멀어진 후였습니다. 이후에도 복숭아꽃 마을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고상한 인물로 덕망이 높았던 유자계 역시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어부의 이야기를 상세히 연구하고 지리학적 지식과 깊은 탐구심을 총동원하여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지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복숭아꽃 마을로 향하는 길은 이제 세상의 눈에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춘 듯 했습니다. 마치 속세의 번잡함과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 그 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낙원은 다시금 전설 속으로 사라졌고 인간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복숭아꽃 동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부의 기이한 모험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동진시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평화를 갈망했던 도연명과 당시 백성들의 깊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도화원기는 중국 문화에서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부패한 정치와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부와 유자계가 끝내 복숭아꽃 마을을 다시 찾지 못했다는 결말은 이러한 이상향이 현실 속에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꿈이거나 혹은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영원히 숨겨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갈망하는 평화와 조화가 때로는 현실의 제약 속에서 잡히지 않는 꿈으로 남지만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일깨워줍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했던 그 길은 비록 사라졌지만 도화원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색을 상징하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